세계가 경악한 한국 해경의 첨단 전략. 중국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서해의 방패.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에 반사되는 호텔방에서 나는 오늘 촬영한 한강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양 생태계를 카메라에 담는 게 내 일이다. 리오 다나카, 일본계 영국인 해양 사진작가로 살아온 지 15년째. 이번엔 서해안의 독특한 갯벌 생태계를 취재하러 한국에 왔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서해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조수간만의 차를 가진 곳으로 유명하다. 그 광활한 갯벌은 다양한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이자 철새들의 중요한 기착지다. 특히 순천만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런 독특한 생태계를 내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의아했다. 내 취재 일정에 해경과의 미팅은 없었으니까. 열어보니 간결한 문장이 보였다. 리오 다나카님께 귀하의 해양 다큐멘터리 작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해안의 또 다른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목포항 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 서해에서 벌어지는 해양 주권 수호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호기심이 생겼다. 실제로 한국 해양경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장비와 훈련을 갖춘 기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3,000톤급 대형 경비함부터 고속 단정까지 다양한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 순찰과 불법 조업 단속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 해경은 3,000건이 넘는 불법 조업 사례를 적발했고 그중 500여 척은 납포 조치했다고 한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의 해양 경비대보다 높은 실적이다. 이런 뛰어난 활동에 관심이 생겨 원래 계획된 갯벌 생태계 촬영 일정을 미루고 목포행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해양 강국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목포에 도착했을 때 내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항구는 한가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국 해군 함정과 해양경찰 경비함이 질서정연하게 정박해 있었고 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리오 씨,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맞이한 해경 최태현 경감은 젊지만 단단한 인상을 주는 인물이었다. 그는 곧바로 해양경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로 나를 안내했다. 최첨단 장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실은 마치 군사지휘본부 같았다. 이곳에서 서해 전역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최 경감이 설명했다. 특히 불법 조업 외국 어선 감시가 우리의 주요 임무죠. 그는 실제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다. 2023년 기준 한국 해경은 3,400톤급 대형 경비함 6척, 1,500톤급 중형 경비함 9척을 포함해 총 30여 척의 경비함을 서해에 배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연간 약 900여 척의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며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있었다. 오늘 밤 우리 경비함에 동승하시겠습니까? 실제 단속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즉시 동의했다.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며 내심 흥분되었다. 최 경감은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구명조끼와 헬멧을 지급했다. 불법 조업 선박 단속은 가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밤 10시, 우리는 3,000톤급 해경 경비함 태평양호에 승선했다. 이 배는 2022년에 취역한 최신형 경비함으로 76mm 함포와 20mm 기관포, 그리고 고속단정 2척을 탑재하고 있었다. 최고 속도는 28노트 시속 약 52km로 서해 어느 해역이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통제실은 첨단 장비로 가득했다. 레이더 및 위성통신 시스템,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드론 조종 장치까지. 이런 최첨단 장비들이 한국 해경의 강력한 해양 감시 능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우리는 매일 밤 이렇게 영해를 순찰합니다. 최 경감이 말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많은 시기인 봄과 가을에는 거의 전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제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미식별 선박 다수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에 접근 중입니다. 레이더의 다수의 미식별 선박 포착. 불법 조업 의심 선박이 우리 이지에 진입 중입니다. 통제실의 모니터에는 10여 개의 녹색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최경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해경 대원들은 신속하게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다. 저들은 선단을 이루어 움직입니다. 위치 발신 장치 AIS와 무전을 모두 끄고 무단으로 우리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태평양호의 엔진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밤바다를 가르며 우리는 불법 어선 선단을 향해 나아갔다. 내 카메라 셔터 소리가 통제실 내에 울렸다. 이 긴박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저들의 조업 패턴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최경감이 설명했다. 주로 저인망 어선들인데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을 무차별적으로 싹쓸이하죠. 2023년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불법 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연간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바다는 예상보다 거칠었다. 3미터가 넘는 파도가 경비함을 흔들었고 대원들 중에는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단단히 붙잡으며 촬영을 계속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감이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법 어선들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주하니까요. 1시간 후 우리는 불법 어선 가까이 접근했다. 경비함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비추자 그제야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100톤급 철선 한 척이 그물을 끌고 있었다. 배의 국적은 중국이었지만 국기는 달려있지 않았다. 정선 명령을 내립니다. 태평양호에서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정선 명령이 방송되었다. 하지만 상대 선박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 물대포 준비. 해경 대원들은 경비함 갑판에 장착된 고압 물대포를 준비했다. 이는 불법 어선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첫 번째 수단이었다. 실제로 한국 해경은 불법 어선 단속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무력 사용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최경감이 내게 설명했다. 먼저 물대포, 다음으로 경고 사격, 그리고 필요시에만 선체 사격을 합니다. 물대포가 발사되었지만 거친 파도 때문에 정확히 목표물을 맞추기 어려웠다. 고속단정 역시 출동했지만 바다 상태가 너무 나빠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런 날씨에는 작전 수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경감이 인정했다.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속단정이 간신히 불법 어선에 접근했지만 어선에서 쇠파이프와 망치가 날아왔다. 한 대원이 팔에 부상을 입었고 단정은 잠시 후퇴해야 했다. 최근 3년간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해경 대원 6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3년에는 대원 1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죠. 결국 그날 밤 우리는 불법 어선을 놓치고 말았다. 해경 대원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읽혔다. 오늘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경감이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매일매일이 승리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시 내일 바다로 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최경감은 나를 서해 해양경찰 종합상황실로 안내했다. 이곳은 서해 전체의 해상 활동을 24시간 감시하는 한국 해경의 눈이었다. 이곳이 우리의 중추 신경계입니다. 최경감이 설명했다. 서해 전역에 배치된 레이더, 위성 감시 시스템, 무인 감시 장비의 정보가 모두 이곳으로 모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서해 지도와 수백 개의 움직이는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각 점은 선박을 나타냈고 색상별로 국적과 상태가 구분되어 있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지역입니다. 최경감이 서해 중부 해역을 가리켰다. 이곳은 한국의 주요 어장이자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이지만 중국 어선들의 불법 침범이 가장 많은 구역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이 구역에서만 1,500여 척의 불법 어선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중 대부분은 중국 어선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실 분석관이 설명했다. 위장 선박을 이용하거나 야간에 조명을 끄고 침투하거나 심지어 우리 어선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모니터에는 지난밤 우리가 단속한 어선의 항적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한 배가 해경에 발각되면 다른 배들은 즉시 도주 경로를 바꿨다.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지휘 체계가 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해경의 첨단 감시 기술이었다. 특히 해상 무인 감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기술이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으로 불법 어선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추적했다. 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경감이 자부심을 갖고 말했다. 특히 2022년부터 도입한 드론 함대는 광범위한 해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드론이 촬영하는 해상 영상이 표시되었다. 선명한 4K 해상도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선박의 선명까지 읽을 수 있었다. 해상 국경은 육지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경감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의 말에서 나는 한국 해경의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해양 주권과 자원을 지키는 수호자들이었다. 다음 날 최경감은 나를 작은 배에 태워 서해의 한 어촌 마을로 안내했다. 목적지는 신안군 흑산면의 작은 섬 가거도였다. 한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이 섬은 과거 풍요로운 어장으로 유명했다. 이곳은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현장입니다. 최경감이 말했다. 2시간 항해 끝에 도착한 가거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항구에는 몇 척의 어선이 정박해 있었고 활기찬 어시장 대신 한적한 풍경이 펼쳐졌다. 박종삼 어촌계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셨습니다. 항구 끝 작은 창고에서 우리는 박 어촌계장을 만났다. 그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강인했다. 어서 오세요, 최경감. 오랜만입니다. 박 계장은 우리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벽에는 가거도 어촌의 과거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1990년대 찍힌 사진 속에는 풍어제를 즐기는 마을 사람들과 고기를 가득 실은 어선들이 보였다. 한때 이곳은 황금어장이었습니다. 박 계장이 말했다. 고등어, 조기, 갈치. 그물만 던져도 고기가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를 가리켰다. 과거 100여 척이 넘던 어선은 이제 20여 척 남짓으로 줄었다. 통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최경감이 덧붙였다. 서해 어촌 인구는 지난 20년간 60% 이상 감소했고 어업 생산량은 2000년대 초반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분명 불법 조업이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은 연간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우리 어장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박 계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그들은 새끼 물고기까지 싹쓸이해 가요. 그러니 자원이 회복될 리가 없죠.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조업 어선들의 폭력성이었다. 박 계장은 그의 그물이 중국 어선에 의해 절단된 사진을 보여주었다. 작년에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업하던 곳에 불법 어선이 들어와 우리 그물을 일부러 잘라버린 거죠. 손해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어업에 희망을 두지 않았다. 내 아들도 서울로 떠났습니다. 이젠 손자에게 바다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든 싸움이니까요. 카메라를 들어 박 계장의 주름진 얼굴을 담았다. 그의 눈에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자부심과 함께 점점 사라져가는 삶의 터전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가거도에서의 마지막 날 우연히 큰 발견을 했다. 박종삼 어촌계장의 손자가 해양경찰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방문한 첫날 밤 불법 어선 단속에 참여했던 대원 중 한 명이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우연이군요. 내가 말했다. 최경감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우연은 아닙니다. 많은 해경 대원들이 어촌 출신입니다. 특히 서해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죠.
박 계장의 작은 집에서 우리는 그의 손자 박민호 경사를 만났다. 그는 휴가 중이었고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섬에 왔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바다를 이제는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민호 경사가 말했다. 다른 방식으로요. 국가 통계에 따르면 해양경찰 인력의 약 30%가 어촌 출신이라고 한다. 그들은 바다를 깊이 이해하고 어업 현실에 공감하는 이들이었다. 어부의 아들로서 불법 조업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민호 경사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우리 어장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그리고 우리 어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협받는지 직접 보고 자랐으니까요. 민호의 이야기는 인상적이었다. 그는 대학에서 해양경찰학을 전공하고 2019년 해경에 입대했다. 첫 임무지로 서해 5도를 자원했다고 한다. 위험하다고 많이들 말렸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바다, 제가 사랑하는 이곳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박 계장은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처음엔 반대했지. 바다에서 고생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인데 또 바다로 나가는 걸 원치 않았거든. 하지만 지금은 그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우리 손자가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평생 고기 잡던 이 바다를 이젠 그 아이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박민호 경사는 해경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털어놓았다. 한국 해경은 2023년 기준 약 1만 명의 인력으로 광활한 해역을 지키고 있다. 중국은 20만 척이 넘는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불법 조업에 가담한다. 이는 해경에게 엄청난 도전이었다. 숫자로만 보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민호 경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첨단 장비와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박 계장의 집에서 함께 식사했다. 테이블에는 그날 아침 직접 잡아온 신선한 생선 요리가 가득했다. 식사를 하며 나는 이 가족의 이야기가 단순한 직업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한 가족이 바다에서 일하고 다른 세대는 바다를 지키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한국 해양 수호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가거도를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최경감의 배려로 다시 한번 해경 경비함에 동승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이 바다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록자로서였다. 오늘 밤은 특별 작전이 있습니다. 최경감이 말했다. 중국 어선 20여 척이 우리 이이지에 동시 진입할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는 3,000톤급 대형 경비함 독도함에 탑승했다. 이 함정은 한국 해경의 최신의 함정으로 최대 속도 28노트, 76함포와 고속 경비정 2척을 탑재하고 있었다. 함교에서 바라본 야간 서해는 어두웠지만 레이더 화면에는 여러 개의 빛점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들은 그물 잠수함이라 불리는 특수 어선들입니다. 함장이 설명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선체를 개조하고 국적을 위장합니다. 2023년 해경 통계에 따르면 이런 특수 개조 어선은 전체 불법 어선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들은 일반 어선보다 단속이 어렵고 종종 폭력적인 저항을 한다. 밤 11시 독도함은 불법 어선 선단과 조우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상대 선박들을 비추었다. 함교에서는 즉시 정선 명령이 내려졌다. 헬기 출동 준비. 놀랍게도 독도함에는 해경 헬기도 탑재되어 있었다. 이 헬기는 선단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도주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한국 해경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해상 단속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경감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드론, 헬기, 고속단정을 결합한 입체적 단속이 가능하죠. 그날 밤 우리는 총 7척의 불법 어선을 단속했다. 해경 특공대원들은 신속하게 선박의 승선의 증거를 확보했고 선원들을 안전하게 제압했다. 어떤 어선은 저항했지만 해경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큰 부상자 없이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작전을 마친 후 민호 경사가 내게 다가왔다. 작가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정말 세상이 바뀔까요?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대답했다. 세상이 당신들의 싸움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알려진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귀 기울일 겁니다. 민호 경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하는 일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이건 단순한 어업 분쟁이 아니라 해양 주권과 생태계 보전의 문제니까요.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 컷을 찍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나도 이 바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 렌즈가 그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면 나도 이 싸움에 동참하는 거야.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자였던 내가 이제는 기록자가 되고 결국 동참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알리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도 포함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6개월 후 나는 영국 런던에 있는 내 스튜디오에 앉아 한국에서 촬영한 수천 장의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다. 벽면 가득히 붙은 사진들은 서해에서의 그 격렬했던 나날들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해경 순시선에서 밤샘 단속 중인 대원들, 불법 어선과의 긴박한 추격전, 가거도의 노을 속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박종삼. 어촌계장의 실루엣, 첨단 장비로 바다를 감시하는 상황실. 한 장 한 장이 한국의 해양주권 수호 현장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진이 성공적인 단속 장면만 담고 있진 않았다. 한 번은 우리가 탑승한 해경 경비함이 기계적 결함으로 작전을 중단해야 했고, 또 다른 날에는 너무 거친 날씨로 인해 불법 어선들이 도주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실패의 순간도 솔직하게 담았다. 내가 완성한 포토 에세이 바다의 수호자들 한국 해경의 투쟁은 점진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해양 전문 매체들이 주목했고 몇 달 후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BBC에서도 일부 사진을 게재했다. 특히 주목을 받은 부분은 한국 해경의 첨단 감시 기술과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이었다. 한국의 해양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TIMIS는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받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교류에 관심을 보였다. 불법 조업 문제는 국제관계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천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의 일부 회원국들은 동아시아의 해양 분쟁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1년 후 나는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국제해양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아서였다. 서울에 도착한 나는 먼저 최태현 경감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직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더 많은 경험이 쌓인 모습이었다. 리오 씨, 당신의 보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일부 해역에서는 중국과의 공동 순찰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불법 조업 적발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도전과 문제가 남아 있었다. 포럼 후 나는 다시 가거도를 찾았다. 항구는 변화의 조짐이 보였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다. 관광객들이 조금 늘었고 수산물 직판장이 개선되었지만 어선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었다. 박종삼 어촌계장은 이전처럼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손자 민호도 휴가 중이어서 함께였다. 또 왔구먼 반갑네. 박 계장이 맞이했다. 민호는 현실적인 어조로 말했다. 사진작가님 덕분에 우리 상황에 관심이 생겼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불법 어선은 여전히 많고 단속 인력은 부족하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해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외교의 경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 회장도 동의했다. 중국과의 관계, 어업협정.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 하지만 첫걸음은 관심에서 시작하는 법이야.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바다는 다 기억합니다. 누가 지켰고 누가 외면했는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지.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요. 보이지 않는 우리 싸움을 보여주는 사람. 박 계장의 말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해양 주권 수호는 장기적인 투쟁이고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해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와 경제, 환경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 포토 에세이의 결론을 신중하게 썼다. 한국은 거대한 해양 도전에 맞서고 있다.
불법 조업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국제 문제다. 그러나 한국 해경과 어민들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세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 희망의 신호다. 진정한 해양 주권은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국제적 협력에서 비롯될 것이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